안녕하십니까. 손성대TV의 준PD입니다. 자, 어제입니다. 어제 정은이가 오랜만에 버튼을 눌렀어요.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2발을 쐈다고 합니다, 친구 여러분. 63일 만에 도발을 재개를 한 건데요. 자, 지금 북한 상황이 어떠냐면은 실제 BBC가 북한 주민과 비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래요. 식량이 부족해서 이웃이 굶어 죽었다. 더 나아가서 식량난에 평양에서도 아사자가 생길 정도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정은이는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2발을 쏘면서 63일 만에 도발을 재개한 겁니다. 그런데 정은이가 이러면 이럴수록 더 강화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한미일 삼각공조라는 거예요. 실제 어제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니까 한미일이 함께 북한 미사일 규탄 공동성명을 내고 더 나아가서 정은이를 향해서도 북한 도발로 한미일 협력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공동성명까지 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정은이가 도발을 하면 할수록 정은이가 아무리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더라도 뭡니까? 삼각공조는 더 강화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은이가 왜 갑자기 63일 만에 버튼을 눌렀을까? 자,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미 화력 경멸 훈련. 야, 신규 여러분, 이 훈련 명부터가 멋있지 않습니까? 화력 경멸 훈련. 네, 완벽하게 멸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북한이 핵을 쏜다는 가정 아래 대북 방벽 최대 화력 훈련이라는 겁니다. 네, 최대 화력 훈련. 실제 여기에 정말 많은 군이 동원이 됐는데요. 한미 71개 부대가 동원이 됐고요. 2,500여 명의 장병, 그리고 610여 대의 장비가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상 최대 화력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이 훈련을 누가 주관을 했느냐? 바로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8년 만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한 번도 하지 않았었던 그 훈련을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되어서 대통령 주관으로 훈련을 한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참관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정은이가 뭐 하는 겁니까? 그 와중에서도 뭡니까? 도발을 또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어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어제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입니다, 친구 여러분. 그 24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어제 저러한 훈련을 했던 것이고,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고 참관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메시지를 보십시오. 압도적 힘만이 평화를 가져온다.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적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강국만이 우리 평화를 보장한다.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위장평화쇼, 사실상 보여주기 평화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직접 힘을 길러야 된다. 그렇게 길러진 강군만이 우리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안보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무엇보다 어제 이 자리에 굉장히 반가운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요. 김관진 전 장관입니다. 자, 실제 이 자리에 어제 김관진 장관도 참관을 해서 적의 공포를, 군의 자신감을 국민에 실내줬다. 야, 뭐 워딩 끝내주지 않습니까, 신규 여러분? 네, 적의 공포를, 군의 자신감을 국민에 실내주었다. 야,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김관진 전 장관도 굉장히 멋있는 말들을 어제 저 자리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말로 하면 뭐 하겠습니까, 신규 여러분? 직접 저 훈련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북방 혁신의 그 목표는 명확합니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입니다. 미국의 막강한 전략 자산들이 대한민국 인근에 정례적으로 가동 배치돼서 압도적인 응징 태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든든하죠? 네, 든든하죠. 정말 김관진 전 장관의 말처럼 저 훈련 모습을 보면 적의 공포를, 군의 자신감을, 국민의 신뢰를 주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무엇보다 어제 저 훈련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어제 실제 등장한 게 있어요. 바로 암살 드론과 스텔스기도 띄웠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상 북한이, 더 나아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암살 드론과 스텔스기인데 어제 저 훈련에 실제 이 두 개가 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은이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63일 만에 도발한 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 저 암살 드론이 뭐냐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글레이 이글이라는 무인기예요. 글레이 이글. 자, 이게 어떤 거냐? 바로 이겁니다. 북한 수뇌부 제거 작전이 가능한 글레이 이글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지금 4월 한미훈련 시기에 맞춰 한국에 배치가 되었고 4월 이후에 지금 6월 달에도 이번 훈련에도 실제 동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정은이가 놀라지. 이러니까 정은이가. 네? 저게 언제 날라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정은이 입장에서. 저 무인기 날라오는 순간 정은이 이마박에다가 바로 끝내는데 네? 저게 언제 날라올지 모르니까 정은이가 뭐 하는 겁니까? 겁이 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63일 만에 버튼을 눌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상화 어떻습니까? 든든하죠, 시청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조했던 것이고 한미동맹을 넘어서 한미일 삼각공조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삼각공조가 커지면 커지고 더 든든해지면 든든해질수록 우리가 북한을 향한 뭡니까? 도발 더 막을 수 있고 우리의 안보 더 튼튼하게 이룰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음보를 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이용을 당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용을 당하는 걸 알면서도 친중행장을 펼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민주당이 지금 첫 번째, 민주당 의원 5명이 중국 초청으로 방중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이게 중국 외교부의 돈으로 지금 초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5명이 가는 게 아니라 1차가 있고 2차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7명이 추가적으로 방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의원 외교 활동이다. 더는 의원 문화 활동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1차에 이어서 2차 이렇게 방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이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중 관계 악화, 미국 때문이다. 한국 선의에 조치를 해야 된다. 뭐 하는 겁니까?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죠. 네, 갈라치기. 국내에서 계속해서 뭡니까? 윤석열 정부가 한미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니까 어떻게든 우리와 미국을 떼어놓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데려다가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도 모르고 본인들은 이걸 보고서는 외교 활동을 더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진짜 우리가 정권 교체 안 했으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드는 건데요. 자, 무엇보다 야, 진짜 민주당은 좀 뭘 알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정부 초청으로 티벳도 방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티벳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네? 중국의 인권 탄압의 상징이에요. 네? 실제 중국이 티베트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진짜 시간만 있으면은 정말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국제 문제가 심합니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뭘 아는지 중국이 데려간다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 티벳을 갔다라는 겁니다. 야, 정말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냥 중국에 이용을 당해도 이렇게 이용을 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민주당과 접촉을 했을까? 바로 이때부터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했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해협 발언을 했을 당시, 그 뒤에 바로 중국이 민주당만을 이렇게 초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뭡니까? 바로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꿈꿀 수 없게 해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들은 중국이 뭐 하는 겁니까?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민주당만을 이렇게 2달 전부터 초청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오히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거부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저길 쫄래쫄래 따라가가지고 지금 중국에다가 이용당할 거 다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정말 답답하다. 네, 민주당의 수준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총선에서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 이거 심판해야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네, 만약에 시청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총선에서 진다?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놓고 친중을 할 겁니다. 저 정도로 친중을 하는데 총선에서 이기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 이유가 더 명확해진 것이고, 중국이 그렇게 좋으면요, 오지 마세요. 네, 그냥 거기 있어. 아무도 오라 소리 안 하니까. 참, 민주당에 뭐 하는 겁니까? 이 후진 외교 정책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이런 와중에 또 이재명과 민주당은 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쇼를 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하루 만에 물러났었던 이래경 후임에 김은경이라는 사람을 지금 혁신위원장으로 위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장지만 간 거예요, 신규 여러분. 포장지만. 저는 별반 다를 거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뭐 민주당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칙주의자이며 개혁 성향을 고려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볼게요. 원칙주의자고 개혁 성향을 고려하면요, 이재명을 향해서 당대표직 물러나라고 하면 됩니다. 이재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개혁이 되냐 안 되냐고, 이재명을 어떻게 에 따라서 원칙주의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이 김은경이라는 사람이 새 혁신위원장으로 왔을 때 이재명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뭐 하는 겁니까? 평가가 걸려진다라는 것이에요. 네? 저 사람 지금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고 합니다, 신규 여러분. 저 사람 어디서 일했었냐면요, 문재인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사람을 민주당 혁신위원장이라고 지금 데려놓은 거예요. 결국에는 껍데기만 간 거다. 포장지만 간 거다. 바로 이겁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포장지만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 사람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인터뷰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인터뷰 내용 중에 제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하나 봤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돈봉투 사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지금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을 두고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검찰이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만듭니까, 이거를? 녹취록이 있는데. 아니, 한동훈 장관 말대로 그 녹취록을 녹음하라 그랬습니까? 네? 옛날부터, 문재인 정권 때부터 검찰과 이정근이 결탁을 하여서 그 녹취록을 만든 거라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네? 자, 이거 보십시오, 이 사람.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 아, 뭔 자료를 봐. 녹취록이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어차피 그나물이 그 밥이다. 결국은 포장지만 간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민주당의 혁신, 이 혁신위원이라는 곳이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볼 건데 크게 기대 안 한다. 결국 이재명의 뭐 하는 겁니까? 친위대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연 민주당의 내분이 어떻게 또 끌어올려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민주당은요, 이 민심을 확실히 역행하는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까도 보신 것처럼 그 중국 대사 싱하이밍이 우리를 향해서 막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망언을 했잖아요. 내정 간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을 방중하면서 중국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네? 더군다나 천안함과 관련돼서 막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단 한 번도 사과를 안 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역행하고 있는 게 민주당인데 이젠 하다 못해가지고요. 어떤 짓까지 하느냐? 야, 이런 것도 안 돼요, 신규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무력화까지 추진한답니다. 야, 뭐 이쯤 되면은 뭐 선거 포기한 겁니까, 민주당? 네? 자,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방통위가 실제 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돼서 시행령 개정 착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는 아예 뭐 하는 겁니까? 수신료 분리징수 무력화까지 추진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고민정이 백지 2장 내도 안 되니까 저러는 겁니까? 왜요? 장경태가 갑자기 기절 포르노 찍으니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젠 아주 법안까지 만든다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이 보세요. 이걸 이렇게 만들겠대요. 방송법 제67조.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 업무 및 수신료의 직무 엄수를 위탁할 수 있다. 여기에 통합징수 의무를 추가시킨다라는 겁니다. 야.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디 민주당 해보세요. 네? 꼭 하세요. 저거 법안 꼭 만드시고 꼭 뭡니까? 해보십시오. 자, 왜겠습니까? 우리 국민 96.5%가 지금 분리징수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뭡니까? 대다수, 뭐 대다수입니까? 전체가 지금 KBS 전기료와 수신료를 분리징수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민주당은 이 민심을 역행한다? 도대체 장경태는 바닥 민심을 뭘 들은 겁니까? 바닥 민심을 뭘 들었어요? 바닥 민심 제대로 들었어야지. 하기사 바닥 민심도 보니까 뭐 몇 초 안 들었더만. 보시는 것처럼 장경태가 바닥 민심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배우 잘못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KBS 수신료를 폐지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분리징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폐지와 분리징수는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왜겠습니까? 폐지는 그야 말대로 없애버리는 건데 분리징수는 우리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KBS를 보실 분들은 수신료를 내시고 KBS를 안 보실 분들은 수신료를 안 내는 거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원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실제적으로 케이블 방송 보지 않습니까, 신규 여러분? 그 케이블 방송에 KBS 들어가 있어요. 그 케이블 방송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케이블 수신료도 내야 되고 KBS 수신료도 내야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중과세 받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더 나아가서 KBS가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방송을 만들어준다라면,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준다라면요, 우리 국민들 알아서 결제해서 봅니다. 알아서. 네? 그런 자성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징징대고 있는 게 KBS인데 오히려 그와 관련돼가지고 아예 법안으로 못을 받겠다고 민심을 역행하는 게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어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십시오. 과연 이게 민주당에게 어떤 역풍으로 돌아갈지 제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KBS가 가도 심하게 막 가더라고요. 제가 어제 또 우파계 미어캣 아닙니까? 제가 어제 KBS로 좀 봤습니다, 친구 여러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자, 어제 KBS 더 라이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더 라이브. 여기에 진짜 어떻게 게스트를 초청해도 이렇게 초청합니까? 이준석이랑 송영기를 동시에 출연시켰어요, 친구 여러분. 이준석이랑 송영기를요. 와. 야. 뭐 막가자는 거죠, 친구 여러분. 네? 이준석이랑 송영기를 KBS가 동시에 출연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출연을 시켜가지고요. 뭐를 했냐? 이렇게 출연을 시켜가지고 둘이서 아주 그냥 수십 동안 아주 그냥 뭡니까?
긴 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둘이서 짝짝꿍 해가지고요. 자, 송영길은 민주당, 검체 독장 정권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이준석은 싱하이밍이 위안스카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 거예요. 네. 심지어 이준석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라는 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 싱 대사가 위안스카이 같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 뭘 하는 것이냐. 위안스카이는 고종을 압박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고종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준석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오히려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비판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그걸 KBS가 판을 깔아준 겁니다. 야, 시청자 여러분, 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네? 진짜 막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자, 실제 그래가지고 어제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런 걸 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이 실제 KBS 더 라이브 이준석 송영길 섭외 당장 취소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누가 봐도 편파 방송 아니겠습니까? 딱 봐도 이준석, 송영길 등장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 뭐 하는 겁니까? 아예 까자는 방송 아니에요, 지금요. 이게 지금 토론입니까, 친구 여러분? 완전히 편파 방송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저렇게 둘이 붙여놔가지고 방송을 한다? 야, 이건 뭐 그냥 대놓고 KBS가 우리 편파 방송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뭐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어떻게 해봅시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주 그냥 뭐 정신을 못 차려도 이렇게 못 차릴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거 우리가 그렇게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네? 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안 봐. 네? 사람들이 안 봅니다. 자, 왜냐? 실제 보십시오, 친구 여러분. 어제 이준석과 송영길이 나왔는데 조회수가 이날까지 6만 8천밖에 안 나왔습니다. 6만 8천. 저 혼자 진행하는 손상대 TV보다 더 조회수가 안 나와요. 네? 저 혼자 진행하는 손상대 TV보다 이준석과 송영길이 함께 출연을 해도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시청률도 보여드릴게요. 시청률 최고가 1.9%예요. 1.9%. 사람들이 안 봅니다. 사실상 민주당 좌파,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이재명 지지자들 외에는 이 방송을 안 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굳이 열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자, 왜냐? 그렇게 열을 올리는 건 이준석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실제 이준석이 어떤 글을 썼냐면요. 이런 글을 쓰더라고요. 뭐가 풍년이네요. 순천에서 쉬면서 방송 좀 하자고 연락 와도 거의 다 출연 안 하고 지역방송국에나 가끔 나가고 있었는데 이따위 성명 내는 거 보고 모든 방송 섭외에 예의 없이 응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KBS를 향해서 이준석, 송영길 섭외 당장 취소하라 라는 성명문을 내니까요. 그거 가지고 또 뭐 하는 겁니까?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이준석이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굳이 열받을 필요가 없다. 그냥 두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준석 말 우리 국민들이 귀담아 듣지도 않고요. 어차피 송영길 말 우리 국민들이 귀담아 듣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준석이가 마음대로 하게, 송영길이 마음대로 하게 그냥 두면 됩니다. 왜냐? 조만간에 둘 다 수사받게 생겼거든요. 네. 자, 뭡니까? 실제적으로 준석이는 검찰 수사받을 준비하세요. 저번에도 보여드렸죠? 경찰이 이준석 무고죄 기소 의견으로 지금 검찰에 넘어가 있습니다. 검찰이 언제라도 이준석이 부르면은 준석이는 소환 조사 받으러 가야 돼요. 과연 언제쯤 검찰이 부를지 저는 기다려지고 있고요. 자, 더 나아가서 이준석보다 더 급한 사람은 송영길입니다. 왜냐? 소원 성취가 될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검찰에서 나를 불러달라는, 나를 소환해달라는 그 소원 성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냐면요. 자, 얼마 전에 검찰이 송영길 경선 컨설팅 업체를 압수수색했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송영길 캠프에서 내야 되는 이 경선 컨설팅 비용을 지금 송영길의 후원 외곽 조직인 먹사연에서 허위 계약을 맺고 1억 원을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비용을 대납한 거죠. 그런데 이런 비용을 대납한 게 여기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컨설팅 업체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론조사 기관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한 사무실에 두 회사. 자,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이 채널A 보도 조금 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실 거예요.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이 컨설팅 업체 사무실 주소지로 가봤습니다. 출입문 위엔 A사가 아닌 여론조사 회사 B사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유리문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은 컨설팅 업체, 오른쪽은 여론조사 회사 사무실로 두 업체가 사실상 같은 공간을 나눠 쓰는 구조입니다. 검찰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가 컨설팅비로 A사에 준 자금 일부가 여론조사 비용으로 B사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보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 회사에, 한 사무실에 두 회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회사가 있다고요? 컨설팅 업체와 여론조사 업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먹사연이 컨설팅 업체에다가 돈을 흘려주면 그게 지금 여론조사 기관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을 하고 이와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야, 검찰 입장에서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사무실 압수해서 들어갔는데, 뭐 이거 뭐야? 컨설팅 회사도 있고 여론조사 기관도 있는 거예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송영길의 돈봉투 사건이 컨설팅 대납 의혹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론조사까지도 대납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컨설팅 회사가 누구와도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이재명과도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조직을 맡았던, 자리를 맡았었던 뭐 하는 겁니까? 이 컨설팅 업체 대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이 수사는 송영길만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재명까지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역시 이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죠. 네, 우리가 항상 여론조사 기관 결과 나오면 뭔가 미심쩍지 않았습니까? 특히 민주당이 앞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자,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송영길의 후원 외곽 조직 먹사연에 돈이 여론조사 기관까지 흘러 들어갔다는 정황이 지금 검찰에 의해 포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역시 여론조사 기관과 민주당에 뭔가가 있다라는 그 연결고리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건데요. 야, 우리 송영길 씨 뭐라 그랬어요? 먹사연 돈 한 푼도 안 썼다면서요. 네? 본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먹사연 돈 한 푼도 안 썼다고.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컨설팅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도 먹사연 돈이 흘러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과연 송영길이 본인 소원대로 검찰이 소환 조사를 했을 때 이와 관련돼서 어떤 얘기할지 지켜보는 건데요. 자, 송영길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걸렸어요. 요것도 걸렸습니다. 먹사연에서 단서 잡은 검찰, 송영길 캠프 접대 의혹도 캔다라는 겁니다. 자, 접대 의혹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서울 여의도 일대에 한정식 등 식당 5곳량을 대상으로 문재인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매출 내역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자, 임의 제출 방식이에요. 임의 제출 방식이라는 건 실제 식당에서 자료를 주신 겁니다. 네, 실제 이 문제가 되는 한정 식당 5곳에서 검찰에다가 자료를 준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이런 겁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5월 2일 열리는 민주당 임시 전당대회를 앞둔 해 3월부터 전당대회 직전까지 캠프 차원에서 주요 유권자인 각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 관계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식사 대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엄연한 불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식당 5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곳에서 돈봉투가 뿌려졌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검찰이 포착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검찰이 어떻게 포착을 했을까? 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식당을. 누가 예약을 했느냐?
바로 먹사연 회계 직원이 예약을 한 거예요. 먹사연 회계 직원이. 아니, 송영길 말대로라면 먹사연이랑 본인이랑 뭐 아무 큰 연관 없다면서요. 네? 송영길 말에 의하면 먹사연은 한 푼도 안 썼다면서요.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송영길의 접대 의혹을 검찰이 캐고 있는데 그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송영길을 프랑스에서 만난 먹사연 회계 직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송영길과 관련된 그 비리 혐의에 연결고리가 하나 다 까지고 있는 것이고 그 연결고리들을 검찰이 하나 다 검증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송영길은 지금 태연하게 윤석이랑 KBS 나갈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요. 네, 수사받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KBS 나가가지고 준석이랑 짝짝꿍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네, 수사 준비하면 됩니다. 수사. 본인 소원 성취 뭡니까? 보원 소원 성취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에휴.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